어느덧 5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월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기획특집으로 이제 5월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난번 저점 대비하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월에 대한 기대감, 2000 얘기도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그 중앙은행의 대응이 2008년과 다르다. 근데 왜 다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모기지와 국채 금리의 사이에 금리 차이, 즉 스프레드를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채하고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채로 그 매기가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위험 선호를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게 없었더라.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미 물가하고 금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 폭등에 의한 신흥국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운신의 폭도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진정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내리고 그냥 저기잖아요. 이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또 회사채도 고공행진을 하면 잘못하면 환기 기업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 금리가 높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없으니 돈을 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시장에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라는 건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풀고 네. 이제 결론 아직 안 났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돈을 이제 돈을 풀어서 쏟아내서 네. 아예 기업들이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거죠. 돈을 풀어서 돈이 말라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왜 망해요? 융통할 수 있으면 금리가 높더라도 융통할 수만 있으면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돈을 넣어주어서 그 회사를 살게 만들어서 아예 부도율이 안 나서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드디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미 들어온다. 이제 많은 얘기했던 건데 좀 그거를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즉 그 중앙은행이 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넣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발점에 우리가 들어왔다 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중앙은행이 착각했던 게 지난 20년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만을 위한 정책을 했는데 이번 위기를 닥치면서 그리고 2008년도 이후의 상황들을 보고 나서 중앙은행이 깨달았다.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즉 디플레가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선봉에 서서 중앙은행이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즉 인플레이션 환경이 이제 도래되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훨씬 더 강화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기 악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이 악화의 과정들을 살짝 지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돈이 정말로 많구나 라는 점.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플레가 이루어질 텐데 또 인플레이션의 그런 방향성을 추적을 해보면 2008년도에는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은행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줬어요. 지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실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평생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이번에 받아봤는데 아직 안 받았잖아요. 아니요, 들어왔어요. 아직 안 써봤지만. 벌써 들어왔어요? 네, 막 쓰고 싶어요. 네. 근질근질합니다. 지금 동네에서 쓰는 그 지역 네. 저는 경기 지역이거든요. 네네. 경기 지역 돈이 들어왔는데 막 쓰고 싶은 거죠. 안 사 먹어야 될 외식도 하고 싶고. 아니 네. 써야 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쓰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 실물로 경기 돈이 풀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불짜리 그 체크, 그러니까 수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시중에 돌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 유동량이 많아지는데 시중에 돈이 는다는 건 뭐냐면 통화 승수가 늘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짜장면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그 짜장면은 밀가루나 이런 재료를 사야 될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번 거는 뭐냐면 통화 승수가 조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통화 승수가 높은 것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화 승수가 높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주식시장은 네. 굉장히 좋다. 잠깐 알겠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는 그러면 진정한 QE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쪽 하나가. 그러면 인플레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위험 자산인 주식은 오를 수 있다. 네, 중장기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표 꺾이는 거에서 보셨지만 미국의 지금 경기 지표들 꺾이는데 한국은 많이 안 꺾였어. 오늘 나왔는데 제조업, 비제조업이 52에서 50?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되게 좋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3% 전년 동기 대비 3%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좋았으니까 사실은 한국의 반등은 오히려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2분기는 나쁘겠지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셧다운이잖아요.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애완견 산책 외에는 개만도 못 한 거잖아. 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람 밖으로 못 나가는. 개 산책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책시키러 나가고 뭐 이런 정도로 셧다운이 되어 있는 락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싹쓸이 다 그냥 전멸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걸 풀기 시작합니다. GM하고 포드 공장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을 점차 돌리려고 하고, 스타벅스도 6월 초까지 다 90% 개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오는 지표들은 악소리 나는 지표가 5월 달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말과 6월 달에 가동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항상 그걸 본다는 거죠. 선반영, 다음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식은 항상 선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항상 선제성, 선행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인데,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CJ CG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CJ CGV가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말이 됩니까? 극장에 갈 수가 없는데 주가가 올라요. 왜 올라요? 앞으로 극장 가겠지.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먼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월 달에 경제 지표 의학소리 나게 나오는 걸 가지고 CGV 사실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챙겨 들으세요. 예. 그 5월 달에 지표 보고 깜짝 놀라서 주식을 팔아야 될 거라고 고민하는 거는 정말 하수구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은 당연히 지표는 작살이 날 거고, 그래서 지표 중에서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 시장이 그때그때 한 번씩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계속 장군 먹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 4월 달 중순 이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일단 5월 달도 상방 쪽으로 조금 열려 있는 장군 먹은이 될 거는 같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아직 덜 꺾이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코로나와 확진자, 사망자 이 숫자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꺾이면 이 예상이 그대로 맞으면서 그냥 주고받고 하지만 그 부분에 다시 확산이 되거나 이러면 그건 뭐 새로운 국면이니까. 2보 앞서가고 한보 후퇴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확산이 아니더라도 감이 안 돼서 락다운을 풀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태도 봐서는 조금 강경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풀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추세로면은 5월 달은 지금 4월 달에 연장선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방향성 얘기를 비교적 강하게 해주셨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그런 상승 1보 후퇴 2보 전진을 하고 간다면 뭐가 좀 중심에 있을까요? 어떤 섹터나 지금 소비 얘기 좀 아까 좀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 주로 했던 얘기 정도는 이거예요. 언택이 가고 컨택이 온다. 이제는 언택은 다 먹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알파벳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벳만 잘 나올 거냐? 미국의 빅테크인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약간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를 파는 회사라서 애플은 좀 꺾을 것 같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디바이스가 별로 없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버텨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이미 지난 과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택은 지난 과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식의 선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다가올 미래는 오히려 죽었던 주식들이 되살아나는 상황들이니까 언택이 아니고 컨택이다. 그러면 뭐 소비주들라든가 오히려 뭐 어제 좋았던 뭐 엔터, 여행 이런 관련 주식들이 오르다시다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빠진 부분들을 상당히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주말에 보면 거의 동네 장터, 시골 장터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나 이런 쪽 관광지도 예,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고. 이 보복적인 소비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5월 달에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낙폭이 과대한 주식들은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택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시대의 흐름 조류를 사실은 크게 보면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네. 혹은 일부 종목들은 과반영될 수도 있으니 전략은 언택보다는 컨택이라고 네. 그러셨죠? 예. 네. 그렇게 가는 게 수익을 내기 좋을 거란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기획 특집으로 5월 증시를 준비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